안녕하십니까. 아프지 마셔의 닥터 준스 김준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프지 마셔의 닥터 준스 조준호입니다. 요즘에 현대인들은 다 이게 뭐 직장인 병이라고, 네. 이제 목 어깨 아파요, 아파서 잠을 못 자겠어요, 네. 머리가 띵해요, 이런 문제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데, 그렇게 이제 두리뭉실하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 중에 조금 더 찍어보면 이제 특별한 문제를 또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요. 네. 등짝이 아파요. 그렇죠. 네. 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등짝이 아프면 진짜 세상만사 진짜 다 귀찮거든요. 또 숨도 좀 짧아지기 때문에 그렇죠. 더 답답하고 힘든 생활을 계속 하게 되는데, 이런 문제들이 대개는 이제 근육이 너무 뻐근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병원을 찾아오시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등짝이 뻐근하고 불편한 거, 여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이런 환자 많이 보셨겠지만, 많이 보죠. 네. 근막 통증 증후군, 네. 복합 통증 증후군, 섬유 근육통, 네. 다 똑같은 말인데, 네. 그냥 이제 이 이름만 서로 이제 다 다른 건데요. 이런 영상을 저희들이 이제 시리즈로 예전에 한번 했었는데, 네. 그런 영상을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네. 그 근막 통증통, 이게 왜냐 그러면 잘 치료가 안 되거든요. 네. 어디 하면 잠깐 나은 것 같은데, 진통제를 먹으면 조금 살만한데, 이러다가 결국은 그 통증이 점점 더 심해지고, 이제는 약 먹어도 안 돼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고생을 하시는데, 오늘 이런 영상들을 이렇게 보시고, 여기에서 또 한번 해법을 좀 찾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좀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옛날에 저희 찍었던 영상을 보셨나 봐요. 네, 그걸 보고 또 이제 카페에 글을 남기셨는데, 1년이나 원인 모를 등짝 뻐근, 근육 뭉침, 그렇죠. 이걸로 이제 힘들어하는 50대 여성입니다. 50대 여성이면 또 문제들이 또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죠? 또 여성분의 또 특징이 있고. 그렇죠. 네. 갱년기를 맞이해서 또 네. 그럴 수도 있다. 또 애들이 속썩이니까 그렇다. 그러면 이제 막 대입하고 네. 이제 막 대학 가고 이제 이런 시기일 수 있고요. 또 남편이 또 이제 한창 또 네. 이제 속을 썩이는 이제 그럴 때일 수도 있고, 있다 보니까 각가지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겹치는 네. 때예요. 이런 걸 이제 잘 이겨내야 되는데, 내 몸이 아프면 그게 더 힘들어지거든요. 그렇죠. 네, 일상 자체가 힘들어지고 세상 사는 게 쉽지 않고 이렇게 되니까 문제인데, 2022년 12월 5일 네. 이렇게 딱 찍어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얼마나 아팠습니까? 말씀하시는 분들이 사실 네. 솔직히 좀 무섭기도 한데요. 이게 대충 작년부터 아팠어요 이러면은 그래요? 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막 날짜를 얘기를 하면 이게 그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왼쪽 옆구리 통증으로 시작됐는데, 왼쪽 옆구리면 사실 특별한 건 없죠. 특별한 게 없잖아요. 제일 이제 의심되는 게 이제 콩팥인가? 신장이나 이런. 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오른쪽이면 맹장. 맹장, 네. 이런 것들 이제 좀 아래 빼면 난소에 네. 자궁에 네. 이렇게 이제 또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왼쪽 옆구리 통증이 이제 생기다 보니까, 왼쪽 옆구리 통증이면, 네. 이게 옆구리 통증이면 또 이제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요로결석. 그렇죠. 이게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증이 좀 극심하다 이러면 꼭 응급실 찾거나 아니면 비뇨기과를 네. 찾으셔가지고 네. 혹시 돌이 있는가 이걸 꼭 이제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데, 이분은 이제 산부인과부터 먼저 가셨다고 네. 해요. 산부인과에는 진료가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니까 정형외과로 이제 갔죠. 그 이제 허리 디스크다 네. 이래가지고 꼬리뼈를 이제 2차례 신경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아침에 일어나려고 하는데 등 전체가 경직된 듯이 뻐근하고, 물리치료, 약물치료 다 효과가 없고, 네. 한의원에서 침치료, 또 이제 프롤로 치료, 저희들도 프롤로를 네. 하지만 프롤로 치료, 이런 것들 다 했는데도 시원찮고요. 지금은 통증의학과에서 도수치료, 네. 또 신경주사치료 받으면서 이 조금은 나아지셨다고 해요. 특히나 이제 도수치료가 이게 뼈의 정렬을, 네, 특히나 네. 이제 척추뼈의 정렬을 맞추는 거다 보니까 바른 자세가 조금 된 것 같긴 한데, 주사치료는 효과가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왜 효과가 없는지 이런 것도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계속 이제 고민이 되고, 이제 섬유근육통 저희 영상을 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매일 강조하는 게 전척주 엑스레이 사진 찍어야 된다. 전체를 일단은 보고 부분을 이제 좀 더 확대해서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니까 내가 진짜 전척주 엑스레이 사진 찍어야 되나.
척추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럼 자율신경에 문제 있는지도 확인해 봐야지 되는가. 네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셨어요. 네. 그러면은 자 전척추 엑스레이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왜 필요한 거야 도대체? 일단 이제 이분의 이런 사연을 들어보면 모든 게 다 치료에만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뭐 치료를 받아야지. 이제 안 아프니까 아프죠? 뭐 꼬리뼈 주사, 네. 뭐 더수 치료, 네. 한의원의 침 치료, 네. 프롤로 치료. 이제 치료에만 집중이 돼 있다. 그 말씀은 분석이 제대로 안 됐다는 뜻이에요. 내가 어디다가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될지를 결정하기 전에 전체 나의 상황이 어떤지를 먼저 면밀하게 살펴보는 게 매우 중요하겠죠. 전체 상황을 먼저 봐야 된다. 그렇죠. 말하자면 현재 내가 느끼는 통증이 왼쪽 옆구리가 있지만 일단 그 증상을 내려놓고 현재 그 왼쪽 옆구리하고 관련이 될 수 있을 만한 나의 전체 상황은 뭐가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게 겉과 또 속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결국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머리 따로, 목 따로, 뭐 등 따로, 허리 따로, 뭐 무릎 따로, 발 따로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결국 우리 몸은 다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하나가 움직이면 다른 것들이 보정해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넘어지지 않고 평형을 유지해서 생존의 최적의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밸런스라는 걸 유지하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반복적으로 생활하는 패턴들 뭐 이게 또 외상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시간이 흐르게 되면서 밸런스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유기적으로 틀어지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틀어져 있고 그 틀어진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들이 어느 부분에 더 집중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 부분들을 치료를 해줘야지 결국 이 전체 밸런스가 안정화되는 길로 갈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디스크가 있다고 해요. 그러면 대부분 허리 디스크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 같은데 일단 옆구리니까 허리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자 그러면 디스크는 치료를 하긴 해야 됩니다. 근데 예를 들면 허리의 디스크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허리의 디스크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그거를 그 이면을 따져보면 디스크는 피해자입니다. 네. 실제로 걔가 통증을 일으키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걔가 디스크가 왜 튀어나왔냐 버티다 못해 튀어나와서 신경을 눌러가지고 통증을 일으켜낸 거거든요. 뭐를? 위에 전체 밸런스에 안 좋은 힘들이 하중 분배가 잘못되면서 그 해당 디스크에 계속 하중을 주면서 결국 튀어나온 거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디스크를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 아래에서 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디스크에 주는 영향까지 치료를 해줘야지 결국 디스크가 풀리게 되는 거거든요. 아마 이제 이분은 왼쪽 옆구리하고 관련된 어떤 디스크 부위, 왼쪽 옆구리하고 주변에 있는 근육들만 치료를 많이 받았을 가능성이 일단은 많겠죠. 하지만 전 척추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실제로는 허리가 너무 깨끗한 분이 굉장히 많죠. 네. 근데 위아래로 넓혀보면 아, 왜 허리가 아플 수밖에 없겠느냐가 발에서도 보이고 특히 목 위쪽에서도 관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어려운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천척추 엑스레이를 꼭 한번 찍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는 방식은 이런 네. 거예요. 갈 때는 이게 바람에 흔들리면 전체가 다 흔들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쉽게 안 부러지는데 굵은 나무는 네. 위가 흔들리면 부러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밑에는 단단하게 고정을 해놓고 위가 계속 흔들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몸을 움직이는 거는 항상 발이 막 흔들리는 게 아니라 하체는 어느 정도 고정이 되어 있고 상체가 많이 움직이는 그렇죠.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항상 문제가 허리에서 생길 가능성들이 굉장히 허리가 부러지는 거죠. 뭐 너무 탄탄하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유기적으로 그렇게 서로 흘러가지 못하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건데 위에가 이렇게 막 흔들리는 걸 밑에서도 같이 흔들려 주면은 괜찮겠죠. 근데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사람이 휘청휘청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고 서서히 이제 적응해 가면서 우리 몸이 변형이 되고 그게 통증을 유발하지는 네. 않지만 문제를 계속 가지고 있다가 어느 순간 계기가 되면 그게 팍 터지는 이제 드러나게 네.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인 상태를 먼저 이제 확인을 해 봐야 된다 이런 건데 이분도 똑같이 꼬리뼈 신경 치료를 2번 했더니 네. 허리가 이 등짝이 아파지기 시작했다. 네. 이런 거죠. 처음에는 옆구리 통증이었는데 이제 등짝으로 옮겨간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문제들이 계속 옮겨 다니면서 문제를 일으키나는 거는 결국은 전체를
이게 보호를 하지 못한 네. 상태에서 부분을 그냥 먼저 해버렸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보통 이제 허리가 아픈데 그럼 허리 사진만 찍고 허리만 치료하면 되지. 이거 전체를 다 이렇게 하는 거는 너무 좀 과하지 않나? 네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그 상황 이외에 다른 문제들이 뭐가 생길까를 고민하지 않았을 때 생길 수 있는 그냥 이야기고요. 네. 전체를 다 고민을 한다면 결코 부분만으로 먼저 건드리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네, 네. 겁니다. 그러면 이제 왜 수술은 부분만 하나 네.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수술은 부분만 해도 뭐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네, 뭐 당장에는 효과가 있지만 뭐 예를 들면 뭐 주변에 뭐 허리 디스크 수술했는데 오래 가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페일드 백이라고 하죠. 네, 금방 재발을 한다거나 또 다른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고 했는데 잠깐만 괜찮고 오히려 통증이 더 악화되는 분들을 보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 내가 부분만 봐가지고 치료를 했을 때 좋아지는 분들은 그게 핵심이고 회복력들이 나머지 부분들이 좋은 분들입니다. 근데 그 부분을 치료했는데도 다른 문제들이 생겼다. 그러면 결국 회복력도 떨어지는 거고 다른 문제들이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 증상들은 더 커지거나 다른 부분으로 퍼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이분은 지금 이제 뭐 옆구리 통증, 등짝 통증 네. 이렇게만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이분을 실제로 만나가지고 네. 이야기를 더 해보면 소화가 안 돼요. 뭐 맞죠. 가슴이 두근거려요. 네. 숨쉬기가 어려워요. 뭐 손발이 차요. 뭐 이런 온갖 가지 다른 문제들이 같이 동반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그러면 그런 증상들은 뭐하고 관련되어 있냐? 네. 결국은 또 자율신경하고 자율신경하고. 관련이 되어 네. 있고 이 자율신경이 또 척추의 문제랑 관련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전척추 엑스레이 사진과 우리 심박동 네. 변이, 심박 변이 검사, 자율신경 검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검사를 같이 해보는 것이 네. 훨씬 더 이 전체를 파악하는 데는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냥 뭐 이게 망설일 이유가 사실 없죠. 없는데 네. 모르다 보니까 그게 이제 선뜻 이 검사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못 하시는 것 뿐인 거죠. 내가 이제 치료를 했는데 좋아지려고 치료한 거죠. 근데 다른 문제들이 좀 더 생긴다 그러면 조금 더 전체를 한 번 더 네. 범위를 조금 더 넓혀서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또 부분을 좀 이렇게 치료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 만약에 찾아오면은 우리가 이제 치료를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까? 첫 번째는 좀 이해하기가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결국 이제 통증을 일으키고 있는 것들은 근육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죠. 근데 그 해당 근육이 가만히 있는데 왜 통증을 일으키냐. 결국에 그 근육이 짧아지고 두꺼워지면서 그 근육과 관련돼 있는 신경과 혈액순환에 문제가 되면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왜 근육이 짧아지고 두꺼워지느냐. 그 이면에 답이 있습니다. 바로 평형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결국 척추라는 이 길다랗고 태생적으로 불안정한 이 구조물들을 받치고 있어야 되는 것들은 근육과 인대인데요. 이 근육이 결국에는 이 불안정한 것들을 계속 잡아대면 결국 계속 짧게 유지하고 두껍게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신경에도 영향을 주고 근육으로 가는 혈액순환에 문제를 일으키면서 결국 반복적인 통증을 일으키는데 네. 그 통증을 일으키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는 유해한 자극으로 와서 우리 자율신경 중에 교감신경을 계속 항진을 시키거든요. 말하자면 내 몸이 계속 전투 상황이 되니까 몸은 더 예민해지고 다른 내장기관의 문제까지 동반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전체 밸런스를 확인해서 틀어져 있는 부분은 이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힘을 잡아주고 결국 안정성 확보에 해결의 답이 있는데요. 자, 허리가 안 좋지만 목과 다리까지 전체 밸런스 속에서의 불안정한 것들을 이 척추와 사지 관절에 안정성을 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바로 인대 강화인데 그 네. 인대 강화를 여기서도 이제 프롤로 치료라는 거를 받으셨지만 받아보셨죠? 이 프롤로 치료가 반드시 해당 부위만 하는 게 아니라 3D적으로 우리 몸의 척추와 사지 관절을 포함해서 분석을 통해서 우리 생역학적으로 이제 분석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느 부분에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계획을 잘 짜서 해주시면 좋겠고 또 중요한 부분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뭔가 치료를 한다는 것은 회복을 유도하는 거거든요. 근데 회복의 실제로 주체는 혈액순환입니다. 네. 그래서 이 혈액순환을 살려놓고 치료에 대한 어떤 유도를 해야지 아주 강력한 회복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근데 혈액관이 굉장히 좁아져 있고
그리고 굉장히 노폐물들이 많이 있는 상황에서는 이런 것들이 회복력이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그분의 탈수가 있다면, 근데 최소한이 아니라 대부분의 모든 분들이 기능적인 있죠. 탈수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탈수를 해결해 주면서 혈관을 확장을 시켜주고 거기다가 인대 강화를 통해서 전신의 밸런스들을 안정화시켜주고 이런 치료들이 이제 굉장히 강력한 치료가 되고 오래 갈 수 있는 치료가 될 수 있죠. 그렇죠. 이게 이제 부분적으로 수술을 네. 하거나 부분적으로 프롤로를 하거나 부분적으로 신경 치료를 해서 어느 정도의 효과를 거둘 수는 있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네. 결국 밸런스를 맞춰줘야지만 모든 문제가 끝이 난다. 맞습니다. 이렇게 또다시 설명을 드리고 싶네요. 이 많은 분들이 사실 뭐 이런 치료가 있는지 몰라서 네. 이 치료를 쉽게 이제 결정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꼭 내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부분적으로 치료를 했는데 잘 안 되더라 그런 분들은 내 몸의 전체 상태를 한번 네. 꼭 확인해 보시는 계기가 되는 그런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아프지 않도록 아프지 마시라고 아프지 마쇼에서 또 유익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 이 시간에도 좋은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